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스투입니다. 요즘 폴란드 행보를 보면 전시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력 투자에 진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추가로 K2 전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만간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뉴스부터 보자고요. 현대 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65억 달러, 하나로 9조 1,3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K2 GF 전차 116대와 폴란드형 K2 PL 64대, K2 계열 차량인 군함전차 31대, 장애물 개척전차 25대, 교량전차 25대, 그리고 각종 교육 서비스 등이 폴란드군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K2GF 전차의 경우에는 2026년에서 2027년에 납품될 예정이고요. K2 PL 전차의 경우에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K2 전차 1000여 대, K9 자주포 670여 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폴란드는 도입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부 방패라는 계획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당장 현재 공습을 진행하는 주요 무기가 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폴란드 동부 지역에 쭉 깔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전차 방어벽도 쭉 깔면서 러시아가 만일 침공을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자체적인 군수산업의 역량도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지원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현대 로템은 K2PL 전차 및 관련 차량 조립 라인 구축을 위해 폴란드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당장 K2GF 전차의 61대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전쟁 시의 행동 요령을 담은 안전 가이드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들 예정이기도 한데요. 7월 21일에 폴란드 정부는 안전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40쪽 분량의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자 안에는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법이라든지 공습이나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공호를 찾는 법은 어떻게 찾는지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소책자를 9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영어와 우크라이나어 번역본도 같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체 1,400만 가구에 인쇄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폴란드의 국방비는 GDP 대비 4.7%에 달합니다. 이는 평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세계 전체 순위에서도 7위에 해당하죠. 비교해보면 세계 5위인 러시아는 7.1%, 2위인 이스라엘은 8.8% 수준인데요. 두 국가는 각각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공식적으로는 전시에 돌입한 국가도 아닌데 이 정도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액수입니다. 향후 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언급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냉전기 이후 단일 국가로선 유례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급속한 군비 증강은 자금 조달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일부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나 교육, 인프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이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금은 평화보다 안보가 먼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국방비 비중이 GDP 대비 약 2.6%로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방비 비중을 가진 국가는 현재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려 34%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교를 고려했을 때 폴란드가 자발적으로 전시 수준의 국방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폴란드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꽤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과 휴전을 하는 한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는데 폴란드가 그런 준비를 보입니다. 폴란드군이 이렇게까지 군사력 강화에 진심인 이유는요,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의 안보 정세 자체가 전쟁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는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군비를 줄이면서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군사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가 다시 재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벨라루스,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직접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이러한 위협을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미친듯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아예 폴란드 내부에서는 조만간 큰 전쟁이 날 것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7월 26일에 폴란드 중부 파비아니체 시민들과의 면담을 하던 도중에 나토와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7년에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에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나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게 된다면 발트 3국과 더불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곳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벨라루스와 폴란드는 철책을 넘으려는 난민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 문제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의도적으로 폴란드로 난민을 보내고 있어서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죠. 또한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관계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가 자국에서 파괴 공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서 크라쿠프, 포즈난 주재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였고요. 러시아도 칼리닝그라드 주재의 폴란드 영사관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면서 폴란드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단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요. 한국에 무기를 빠르게 조달하다 보니 한국과 선을 잡게 되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이 준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므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였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도 기인을 하는데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각국은 국방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공장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나라들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유지할 수 있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무기를 한번 구매하면 몇 년 뒤에 오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무기를 구매하면 몇 개월 안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니 폴란드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므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마르스나 M1 에이브람스 전차, F-35 전투기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자국의 방위산업체의 장갑차와 무인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 현재 폴란드군이 계약하고 있는 것 중에 한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를 빼도요 12조 2천억 원 정도를 계약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군사력을 대거 증강하면서요 2030년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예정대로 폴란드가 전차를 보유하게 된다면 2030년에는 전차의 보유량이 110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의 전차가 총 950대로 전망되는데 폴란드 혼자서 4개국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티르키예가 2238대, 그리스가 1344대니까 세 번째 규모로 나토에서 전차가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폴란드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 두 가지입니다. 우선 폴란드 국가개발은행이 운영하는 국군지원펀드와 유럽 방위기금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국군지원펀드의 경우에는 국방비와 별도로 폴란드 군사력 증강에 보태려고 조성한 국가기금입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기금은 유럽연합이 대규모 기금으로 무기를 공동 구매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덕분에 폴란드는 경제력이 기타 선진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무기를 아주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분명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유지비죠. 당장 폴란드가 구매하려고 하는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47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64대나 구매하려고 하니까요 1년에 3천억 넘게 필요합니다. 다른 무기들도 많을 텐데 이걸 다 관리하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하죠. 또 폴란드가 한 나라에서만 다량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무기를 구매하다 보니까요 나라마다 무기 체계나 조종 방식, 작동 방식이 다 달라서 추가적인 소요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폴란드가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것이 폴란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데요. 폴란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폴란드의 무장 강화는 단순한 국방력 증강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사실상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는 유럽 최전방 기지라는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외교를 우선시하는 접근이 아니라 무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킨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발트삼국도 역시 군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죠. 과연 이 선택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말해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계산과 명확한 위협인식에 따라 전 유럽 방위태세를 선도하려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 세계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마치 전쟁 직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강하고 있죠. 그만큼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왔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